목격자들과 현장 실사입니다. 자, 고 손정민 씨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찰이 목격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홍 기자 좀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장 조사를 목격자 3명과 실시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지난 주말에 실시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손 씨의 일행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추려냈습니다. 근처에 있었던 집단이 한 여러 집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각 집단에서 제일 목격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 분명히 기억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3명을 골라내서 현장에서 같이 실사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종 상황을 복귀했는데요. 지금은 경찰이 수색하는 모습이고 이 지점에서 같이 상황을 복귀했습니다. 술자리 상황에 대해서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 현 단계에서 수사 상황을 공표할 수 없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고요. 예. 아마도 부검 결과라든가 다른 수사 결과가 종합되면 이 내용도 같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홍 기자가 전해드린 이런 내용 정도라면 승 의원님, 경찰도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특정할 수 있겠다라는 뭐 확신이 섰을까요? 뭐 사실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뭐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경찰 브리핑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경찰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그 손 씨가 10시 한 40분부터 다음 날 한 5시 반, 그러니까 4시 반 사이 그 실종되는 사이까지 어떻게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A 씨의 어떤 동선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정인과 그다음에 CCTV를 확인하고 특히 3명의 목격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A가 이야기하고 B가 이야기하고 C가 이야기하면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똑같으면 그 모습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야기가 일치했고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서 유의미라는 그 내용이 적어도 사건과의 관계성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그 손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저희가 며칠째 지금 전해드리는 뉴스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어떤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말이죠, 경찰이 이 친구의 어머니 휴대전화 이 포렌식 했다, 이 얘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뭐 진전된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뭐 추가로 현재까지 나온 건 없는데 이 휴대전화 포렌식이 또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 그날 그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30분쯤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친구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에 따라 그날의 상황이 어땠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변호사님, 네. 지난 일요일에 말입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손 씨 친구 그리고 친구의 아버님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네. 특히 손 씨 친구 같은 경우는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 보통 참고인 조사가 원래 이렇게 많이 길지 않죠. 통상은 뭐 2시간, 3시간 그 정도면 충분한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금융사건이나 뭐 뇌물사건에서 자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증거를 확인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 조사. 그 경우가 한 10시간이나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 오히려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확인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네티즌 수사들도 뭐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하니까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을까. 통상의 참고인 조사보다는 상당히 많이 걸리고 만약에 피해자로 전환이 됐으면 저희한테 보도가 됐을 건데 그 얘기는 아직 그랬겠죠. 없거든요. 없는 거 봤을 때는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보다는 상당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다른 참고인과 달리 이거는 전 뭐 당연히 법률상 그다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인하고 같이 예. 맞잖아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 조서지만 그 참고인 진술 조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참고인 조사의 내용을 꼬박꼬박 변호인과 같이 확인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사는 10시간이 아니었는데, 좀 조사는 10시간이 아니었는데 조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확인한 것까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그 A 씨와 A 씨 아버님은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각각 조사를 마쳤고 그 휴대폰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건의 진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인을 대동했던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그 손정민 씨 아버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
아들 손 씨가 다른 친구들하고 나눴던 이 카톡 메시지를 또 공개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은 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까지 볼 여력은 없었는데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다른 친구와 대화했습니다. 술을 먹자고 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왔다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면서 수업 죽는 중이다 했더니 그랬더니 술 먹재 한강에 그 동행한 친구가 술을 먹자고 했던 연락을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가 지금 그래서 손정민 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처음 접하는 광경이다. 응응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라면서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좀 크게 확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구성을 했는데요. 술을 먹자고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처음 접한다. 그러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당황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그러게 웬일이야 죽은 사람이 돌아왔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 씨 아버지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일반적인 번개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정황이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손정민 씨 아버지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전제를 좀 하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자,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 손 씨 아버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정민 씨가 저렇게 반응한 것이 이 친구가 술 번개를 친 적이 없어서 얘 왜 이러지? 당황스럽다. 크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더라도 되게 조금 생경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술 먹지 않는데 갑자기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저기 나오는 그 카톡의 내용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카톡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저 내용을 아버님은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거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대잖아요. 의대는 뭐 저희 딸도 이제 그 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 가는데 같이 뭉쳐서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결속력이 강해서 사실 그 A 씨와 그다음에 손정민 씨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했는지 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는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까 그 승현님 말씀하신 그 친구가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 씨 아버지가 왜 변호사를 뭐 약간 좀 그런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도 문제 삼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 죄가 없으면 변호사를 왜 대동해서 가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의자가 변호사하고 같이 조사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참고인인데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 사건에서 많은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변호인하고 같이 참석했던 걸로 보이고요. 변호인이 갔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옆에 동석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 조사를 방해하게 되면 조사 방해 때문에 변호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는데 옆에 계속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또 좀 전에 승현이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뭐 진술했던 내용 확인하는 걸 같이 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결국은 말이에요. 이 부검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일단 어떤 특이한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할 수 없었는데 보통 이 육안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정밀 감정 결과는 2주 정도 걸립니다. 벌써 이제 한 9일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중 아니면은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2차 부검 이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